둘이의 시 걸음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시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에 대해 배웠어요. 산술, 관계, 논리 연산자, 그리고 조건 연산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다르게 정수 나누기 정수는 결과가 정수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를 곧바로 구해주는 연산자, 잘 기억하죠? 그런데 시 언어에는 이 외에도 별난 연산자가 참 많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 언어의 특이하고 다양한 연산자들을 소개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둘이가 왠지 울 것 같아요. 오늘 야잘 생각을 하니 안습, 유유, 출첵만 없으면 배포 하나랑 피방이나 갔음. 요즘 줄임말 너무 많이 쓰죠? 야간 자습을 할 생각하니 안구에 습기가 찬다? 출석 체크만 없으면 베스트 프렌드 하나랑 PC방이나 갔음.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야간 자습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오랜만에 야자 얘기 들으니까 그때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하네요. 자, 시 언어에서도 이처럼 줄임말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n은 n 플러스 1을 n 플러스는 1. 이것도 더 줄이면 n 뿔뿔로 줄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시 연산자에는 줄여 쓴 것이 참 많은데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보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1 증가시키려고 해요. 이렇게 대입문으로 13 집어넣으면 될까요? 변수의 값이 얼마 들어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계산 결과에 의해서 구해지는 값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이에 13 넣을 수 없으니까 뭘 넣어야 할까요? 단순한 대입문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입문, 이 연산자는 수학에서의 좌변, 우변이 같다라는 기호가 아니죠. 대입 연산자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이에 14가 저장되어 있다면 대입 연산자 오른쪽부터 계산을 하죠. 보이에 들어있는 값 14와 1을 더하면 15고 이것을 어디로? 대입 연산자 왼쪽 변수에 대입을 하죠. 15를 다시 보이에 집어넣으면 이전의 14는 지워지고 15로 바뀌겠습니다. 원래 보이의 값이 3이었던 6이었던 원래 값에 1을 더해서 다시 집어넣으니까 1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되죠. 우리 C 프로그램에서는 이처럼 변수 자신의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연산을 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수정하는 거 정말 많이 쓴답니다. 이 대입문 꼭 기억하기 바래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것이 아주 많이 사용돼요. 지금처럼 우리 반의 남학생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면 제일 먼저 보이에는 0명을 넣었다가 남학생을 만날 때마다 1씩 증가시켜서 최종적으로 들어있는 숫자가 15라면 아, 우리 반엔 남학생이 15명 있구나 를 알 수 있고 시험을 쳤을 때 합격자 수를 구할 때도 0명에서 시작해서 합격자가 생길 때마다 1씩 증가시켜서 최종 결과값에 들어있는 값이 합격자 수가 되죠. 이렇게 1씩 증가시키는 문장이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이 변수에 저장된 남학생 수를 n명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보이에 14, n에 20이 들어있어요. 좀 전에 사용했던 대입문을 응용하는 거죠. 현재 보이에 들어있는 값과 n을 더해서 그러면 14 더하기 20이니까 34가 되겠고 이것을 다시 보이에
대입을 시키니까 보위 변수의 값은 14에서 34로 변하겠습니다. 이처럼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거나 n 증가시키려면 좌우로 대입연산자 좌우로 같은 변수명이 두 번 나타나죠. 원래 값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다시 대입하기 때문에 동일한 변수명이 대입연산자 좌우로 두 번 나타난다 이겁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안습, 출첵 이렇게 줄임말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나죠? 같은 변수명을 대입문에서 두 번이나 써야 되나? 보이의 값을 n 증가시키려면 보이 더하기 n 다시 보이에 넣기 위해서 같은 변수가 두 번 나타나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매일 타이핑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같은 변수를 두 번 적는 건 매우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같은 변수 두 번 안 쓰고 한 번만 쓰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 변수를 없애버리면 이상하잖아요. 대입문이 제대로 안 되겠죠. 컴파일러가 번역을 잘 못하니까 두 번째에 있는 변수를 빼버리고 그 대신 뒤에 있는 더하기 연산자를 어디에? 대입연산자 앞쪽에 붙여서 씁니다. 이렇게 대입연산자와 붙여서 쓰는 거 복합 대입연산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수를 한 번도 안 써도 되니까 훨씬 더 시간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C 언어에는 복합 대입 연산자가 아주 많을 수밖에 없어요. A에 B를 더해서 저장한다. 더하기는 빼서 저장한다. 빼기는 나누어서 저장한다. 나누기는 이렇게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겠습니다. 자,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A는 A 더하기 2 곱하기 B 이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대입문으로 표현한다면 A는 A 더하기 2 곱하기 B를 의미하죠. 문제가 없어요. 자, A는 A 곱하기 2 더하기 B 역시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괄호가 나타났죠? 자, 복합 대입 연산자는 이 변수를 빼버리고 뒤에 있는 전체 식과 어떤 연산을 할 때 이 연산자를 앞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한 것은 2 더하기 b를 a에다가 곱하는 거니까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2 더하기 b를 먼저 계산을 해야만 해요. 만일 여기에 괄호가 없다면 곱하기가 먼저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곱셈을 먼저 하고 더하기 b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대입문을 나는 a를 두 번 쓰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곱하기를 앞에 붙여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실제 계산은 이렇게 되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겠죠. 복합 대입 연산자는 변수 뒤에 전체 식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것 주의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려면 원래 변수의 값에 1을 더해서 다시 대입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변수를 두 번 쓰기 싫으면 없애고 이 연산자를 앞으로 붙여서 복합 대입 연산자로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킬 수 있겠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합격자 수를 구할 때 처음엔 0명인데 한 명씩 합격자가 생길 때마다 1씩 늘어나겠죠. 우리 반의 남학생 수를 구할 때도 0명에서 남학생이 생길 때마다 1씩 증가시켜서 최종 값을 출력하면 우리 반 남학생 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입연산자도 1 쓰는 게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줄여서 아예 변수의 값을 1 증가시켜주는 뿔뿔이라는 별도의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반대로 변수의 값을 1 감소시키기 위해서 마이너 연산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방금 소개한
이런 연산자들을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데 한번 예를 볼게요. 보이에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보이에 3이 들어가겠죠? 다음 문장 보이 더하기 1하면 3 더하기 1 그러면 보이 값은 4로 바뀌겠네요. 보이는 보이 더하기 1을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했네요. 그렇다면 5가 들어가겠죠? 보이 뿔뿔 5에서 6으로 바뀌겠고 보이 마이너 마이너 그러면 6에서 빼기 1을 하니까 5가 되겠죠. 다시 그리고 보이를 출력하면 5명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변수 뿔뿔은 정확하게는 변수는 변수 더하기 1 이렇게 길게 쓸 거를 줄여서 쓴 것이다.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둘이가 무슨 고민을 하는 것 같네요. 시험을 치고 포문을 공부할까? 포문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칠까? 당연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야 점수가 잘 나오겠죠. 무슨 얘기냐고요? 증감 연산자는 위치가 중요해요. 변수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앞에 오게 되면 일단 1값을 먼저 증가시키고 그 다음 증가된 값을 식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즉, 둘이가 포문 공부부터 하고 시험을 치는 거죠. 공부부터 하고 시험을 쳐야 점수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증감연산자가 뒤에 있어요. 그럴 때는 원래 변수의 값 그대로 식에서 활용을 하고 이 식이 끝나고 나면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앞에 있으면 증가부터 하고 뒤에 있으면 나중에 증가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앞과 뒤에 있을 때 차이가 있을까요? 확인해 봅니다. 다음 두 코드를 비교해 보면 잘 알게 될 거예요. A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고 뿔뿔이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A가 먼저 1 증가돼서 3이 됐어요. 그 다음 A 곱하기 10을 하면 30이 되겠죠? 프린트F로 결과를 출력해 보면 A는 3, 토탈은 30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A에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이번에는 뿔뿔이 뒤에 있죠. 현재 A값 2와 10을 곱해서 토탈에 집어넣으면 토탈은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입문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A값이 1 증가되겠습니다. 프린트F로 찍어보면 A는 3, 토탈은 20이 들어가 있겠죠. 앞에 있을 때, 뒤에 있을 때 A가 결국은 1 증가하는 건 똑같은데 이 토탈의 값은 달라지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뿔뿔이 앞에 있을 때는 이 대입문 이전에 A를 1 증가시키는 문장을 먼저 적어주고 A를 사용하게 뿔뿔이 뒤에 있을 때는 이 대입문을 먼저 적어주고 A를 1 증가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 한 가지 A 더하기 1과 A 뿔뿔은 다를까요? A에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A 더하기 1을 하면 현재 A에 1이 들어있으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됐어요. 다음 프린트F로 A 값을 출력을 해보는데 A에 얼마가 들어있어요? 1이 들어있죠. 출력 결과 A에 1이 나오겠습니다. A 더하기 1은 단순히 식이죠. A에 있는 값과 1을 더해서 식을 계산한 결과는 2지만 A를 다시 어떤 값으로 대입하는 대입문이 아니니까 A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A에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고 A 뿔뿔을 하면 어떻게 된다? A가 2로 변한다 이거죠. A 뿔뿔은 A는 A 더하기 1 대입문을 줄여서 쓴 거기 때문에 A 값이 2로 바뀐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를 출력해보면 2가 나오죠. 단순히 더한 것과 뿔뿔과의 차이 정확하게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심화 아닌 심화인 듯 심화 같은 너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겹겠지만 잘 들어두기 바래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끼리끼리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산 결과 또한 같은 자료형이 돼요. 7을 2로 나누면 우리 수학에서는 3.5인데 우리 C 프로그램에서는 3이었죠. 그 이유가 정수 나누기 정수 같은 자료형끼리 연산을 하면 연산 결과도 같은 자료형인 정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정확한 이유를 알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연산자 좌우의 자료형이 다른 것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연산 대상이 서로 종류가 다르다면 누가 컴파일러가 번역을 하면서 서로 같은 자료형으로 자동으로 통일을 시켜줘요. 예를 들면 우리가 5 더하기 2.5를 했다면 이것을 같은 자료형으로 통일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인트형으로 통일을 시킬 수도 있고 둘 다 더블형으로 통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만일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한다면 2.5 더블형이 2로 정수로 바뀌면서 덧셈 결과가 7이 되겠죠. 두 번째 방법, 둘 다 더블형으로 바꾼다면 정수 5가 5.0으로 더블형으로 변환돼서 결과가 7.5가 되겠어요. 왼쪽은 결과값이 달라졌고 오른쪽은 우리가 아는 수학에서의 결과값과 똑같아졌죠. 컴파일러는 둘 다 자료형이 같지 않을 때는 통일을 시키는데 가능한 연산 결과가 원래의 결과값과 같아지도록 변환을 시켜줘요. 그렇다면 실수를 정수로 변환시킬 때는 지금처럼 0.5가 날아가고 없어지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5를 정수를 실수로 변환했을 때는 아무런 값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두 개의 자료형이 다를 때 같은 형으로 통일을 시킬 때 변환을 하는 규칙은 오차가 생기지 않는 큰 자료형으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통일을 시켜줍니다. 캐릭터는 1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통일을 시켜줘요. 메모리 크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갈수록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훨씬 커지죠. 그래서 큰 자료형 범위로 통일을 시켜줍니다. 이런 자료형 통일은 대인문에서도 역시 생겨요.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네요. 이 큰 코끼리를 이 냉장고에 넣는 3단계가 뭘까? 둘이가 생각하기엔 답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정답은 아주 간단해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넌센스 퀴즈죠. 그런데 사실 대인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대인문 왼쪽의 변수는 정수형이고 대인문 오른쪽의 결과값은 실수형, 아주 큰 코끼리 실수형일 때 이 실수값을 왼쪽 정수형 변수에 대입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나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대인문을 썼다면
컴파일러는 강제로 누구 자료형에 맞추어서 냉장고 사이즈에 맞추어서 변환을 시켜서 저장을 해줍니다. 대인문의 목적은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average 변수의 값을 age에 대입시킬 때 둘 다 자료형이 같지가 않잖아요. 틀리면 누구의 자료형에 맞춰야 될까요? 앞에서는 단순한 연산자였고 지금은 대입연산자죠. 대입연산자의 목적은 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변수에 집어넣는 것,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른쪽에 있는 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누구에 맞추어서 왼쪽 변수에 맞추어서 변환을 시킵니다. 결국 실수의 정수 부분만 age에 저장이 되겠죠. .5는 날아가고 없어진다 이겁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다 못 넣겠죠. 큰 자료형 값을 작은 자료형 변수에 저장하려면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프로그래머가 13.5에서의 .5를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입문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컴파일러는 알 수가 없죠. 컴파일러는 번역을 하면서 아니 실수형 자료를 어떻게 정수형 자료에 넣어? 그래서 경고 에러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이런 경고 메시지도 없애게 하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두리에게 이번 연극에서 루돌프 역할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리는 산타 역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아, 예 라고 대답을 했어요. 착한 두리니까. 자, 두리가 연극을 하는 동안 루돌프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연극이 끝나고 나면 여전히 루돌프? 아니죠. 연극할 때만 루돌프이고 연극이 끝나고 나면 썰매를 끌는 루돌프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C 프로그램에도 어떤 상황에서만 특별한 다른 자료형으로 잠깐 바뀌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형 변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형 변환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돼요. 한번 볼까요? 현재 n에는 4가, sum에는 4명의 국어 총점인 362가 저장되어 있을 때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sum 나누기 n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sum 나누기 n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정수 나누기 정수니까 같은 자료형끼리 계산을 하면 결과 또한 같은 자료형, 그래서 90.2가 아니라 90이 나오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자, 만일 360이 나누기 4.0을 한다면 정수 나누기 실수니까 둘 다 실수로 변환돼서 90.2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서 나눗셈을 해야 된다면 sum 나누기 n을 했을 때 n을 더블0으로 바꾸고 싶다고 점을 붙인다고 해서 .0을 붙인다고 해서 더블0으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오류죠. n은 변수지만 n점이나 n.0은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sum 나누기 n을 해서 90.2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앞에서 소개한 형 변환 연산자를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이 두리에게
루돌프 역할을 해달라고 했었죠. 둘이가 루돌프 역할에 캐스팅 됐어요. 자, 타입캐스트 오퍼레이터라고 이 형변환 연산자는 괄호 열고 닫고 안에 자료형을 적어주는데 이 뒤에 있는 값을 괄호 안의 자료형으로 잠시 바꿔줍니다. 이 자리에서만. 둘이가 연극을 할 때만 루돌프가 되겠죠. 이 자리에서만 썸이 원래는 인트형 변수인데 더블형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n 역시 정수형인데 더블 값으로 잠시 바꾸죠. 그렇다면 362는 362.0 8바이트 차지하는 더블형 값, n 역시 4에서 4.0 더블형 값으로 바뀌겠고 더블형끼리 연산을 하게 되면 연산 결과도 더블형이니까 90.2를 얻게 되겠습니다. 형변환 연산자가 꼭 필요한 이유 알겠죠? 숫자끼리일 때는 우리가 강제로 .0을 붙여서 더블형으로 변환할 수 있지만 변수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형변환 연산자를 써서 강제로 이 시점에서만 내가 원하는 자료형으로 변환시킨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벗어나면 원래의 인트형 변수 그대로 사용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강제로 자료형을 변환하려면 타입캐스트 오퍼레이터, 형변환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형변환 연산자는 일시적으로만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정확한 사용법은 좀 전에처럼 괄호 열고 닫고 안에 원하는 자료형을 적는데 이 뒤에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이 자료형으로 또는 뒤에 직접 값을 적어도 좋고 또는 괄호 안에 수식을 적어도 좋아요. 이 타입캐스트 오퍼레이터는 바로 뒤에 하나의 값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수식에 대해서 적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괄호 열고 닫고를 적어줘야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는 현재 더블형으로 3.14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이 앞에 인트로 캐스팅을 했죠. 결과값은 얼마? 3. 3.14 숫자 앞에 인트형으로 캐스팅을 해도 결과값은 3. 파이와 1.9를 더하면 5.04가 되겠죠. 인트로 캐스팅하면 결과는 5. 이렇게 캐스팅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과 2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변수 선언에 해당하죠. 썸 변수를 인트형 자료 하나 저장할 만큼의 기억 장소를 할당해 주세요 를 의미하는 것이고 괄호 열고 닫고가 있으면 방금 설명한 대로 인트형으로 변환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 썸을 잠시 인트로 캐스팅해 주세요 를 의미하는 거죠. 괄호 열고 닫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선언이냐 형 변환이냐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식의 차이 알아볼게요. 썸 변수, n 변수 둘 다 정수형으로 선언된 경우입니다. 자, 썸을 실수형으로 n을 실수형으로 캐스팅했기 때문에 계산 결과값은 더블형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 썸만 더블형으로 캐스팅하고 n은 그대로 뒀어요. 그러면 왼쪽은 더블형인데 오른쪽은 인트형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컴퓨터는 같은 자료형끼리만 연산을 하니까 둘 다 똑같은 자료형으로 변환을 시킨다. 그럴 때 어떤 자료형으로? 보다 큰 범위의 자료형으로. 그렇다면 이 n이 자동으로 더블형으로 변환이 되어서 계산 결과값은 역시 더블형이 되겠죠. 세 번째는 왼쪽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만
더블로 캐스팅해요. 결국 좌우가 다르니까 똑같은 형으로 변환시켜야 되는데 역시 정수보다는 W형이 큰 형이니까 둘 다 W형으로 변환되고 계산 결과 역시 W형이 되겠죠. 2와 3은 컴파일러가 자동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그래머가 강제로 한 거지만 서로 자료형이 다르니까 컴파일러가 둘 다 똑같은 자료형으로 자동으로 형 변환을 해주죠. 결과가 둘 다 실수형이 됩니다. 자, 1, 2, 3을 통해서 더블로 캐스팅을 꼭 두 번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만 해줘도 자동으로 둘 다 더블로 변환이 되니까. 그런데 잘 모른다면 이렇게 1번처럼 둘 다 더블로 써줘도 아무 상관 없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현재 변수의 값에 어떤 연산을 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입하고 싶을 때 변수를 두 번 적지 않고 이 연산자를 앞으로 옮겨서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하면 식을 줄여서 쓸 수 있었죠.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감소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더 줄일 수 있었고요. 이 뿔뿔 연산자는 변수 앞에 오게 되면 먼저 1을 증가시킨 후 그 값을 사용하고 뒤에 오게 되면 현재 값을 사용한 뒤에 1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위치에 따라 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똑같은 자료형끼리만 연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에서 서로 다른 자료형을 썼다면 누가 컴파일러가 동일한 자료형으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작은 자료형에서 큰 자료형으로 통일을 시켜준다고 했죠. 프로그램 속에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자료형을 변환해 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강제로 형을 변환시키는 형 변환 연산자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특히 정수와 정수끼리 나눗셈을 할 때 변수를 이용했다면 점형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변수 A를 W형으로 캐스팅, 변수 B를 W형으로 캐스팅해서 연산 결과값이 W형이 되게 할 수 있었죠. 이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코드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대입 연산자 앞에 연산자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형 변환 연산자는 값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때 냉장고를 내 마음대로 사이즈를 마구마구 크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코끼리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변수의 크기는 메모리 자체가 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이즈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만 값을 사이즈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변환 연산자는 대입문 왼쪽에 나타나는 변수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 다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중간에 빈칸을 넣어주게 되면 컴파일러가 복합 대입 연산자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붙여서 써야 합니다. 다음 플러스 연산자는 변수는 변수 더하기 1을 줄여서 변수 뿔뿔로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수에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3은 3 더하기 1?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다음 코드의 출력 결과를 적어 볼까요? m 나누기 n 둘 다 정수형이죠? 그래서 결과값은 3으로 출력되겠습니다. 두 번째, m을 W형으로 캐스팅하고 있죠.
현재 m에 들어있는 값은 7인데 W형으로 캐스팅을 하게 되면 7.0이 되고 둘 다 W형으로 변환돼서 계산 결과값은 3.5. 그래서 두 번째 프린트F 결과로는 2.3.5가 출력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형 변환 연산자가 있는데 뒤에 괄호 열고 닫고가 있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 안에 있는 m 나누기 n을 먼저 하니까 7 나누기 2의 계산 결과는 뭐다? 3이죠. 3을 W형으로 캐스팅 해봐야 3.0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괄호가 있기 때문에 더블로 캐스팅을 해준다고 해서 3.5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의 식을 먼저 계산하니까 계산 결과는 이미 정수인 3이 된 상태에서 W형으로 캐스팅 해봐야 3.0이 된다는 것. 마지막 m을 W형으로 캐스팅하고 2로 나눠주면 3.5가 되겠죠. 그런데 왼쪽 변수가 무슨 형이다? n은 인트형이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정수형 변수이니까 3만 대입이 되겠죠. 마지막 printf의 결과 3이 되겠습니다.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좀 복잡한데 꼼꼼하게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n에 1을 집어넣고 콤마 처음 보는 거죠. 콤마 연산자인데 콤마가 나타나면 그냥 오른쪽으로 계속 실행해 가면 돼요. n에 1을 대입하고 다음 sum에 0을 대입하고 sum은 W형 변수니까 실제로는 이 0이 W형으로 변환돼서 0.0으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다음 자 뿔뿔이 뒤에 있으니까 현재 n 값을 먼저 사용하고 이 문장이 끝나고 1을 증가시키죠. 현재 n에 1이 들어있으니까 1을 m에 대입하면 m에는 1이 저장이 되겠고 이 문장이 끝났으니까 이제 m 변수가 1 증가해서 1에서 2로 변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printf로 출력을 해보면 1.m, n 찍으면 m에는 1, n에는 2. 출력 결과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문장은 조금 더 복잡하네요. sum에다가 뿔뿔 m을 더해서 다시 대입한다. 복합 대입 연산자니까 이렇게 복잡할 때는 문장을 풀어서 써서 해결해 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뿔뿔이 앞에 있으니까 m의 변수 값을 먼저 1 증가시키고 그 m을 이 식에서 사용하죠. 현재 m에 1이 들어있는데 1 증가시키면 2로 바뀔 거고 지금 현재 sum에는 0이 들어있고 여기다가 m 값을 더하는데 m에는 2가 들어있죠.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2가 실수로 변형돼서 결과값은 2.0. 2.0을 다시 어디에? sum에 집어넣겠죠? 그러면 결과는 sum이 0.0 더하기 2.0으로 바뀌겠습니다. 다음 printf로 출력을 해보면 2. 현재 m과 sum의 값은 m에는 2, sum에는 2.0이 있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문장. 이 문장은 1 나누기 11, 1 나누기 11은 얼마일까요? 정수 나누기 정수니까 0이죠. 뒤에 것도 역시 0. 이 뒤에 것도 0. 0을 3개 더해봐야 0. 이 0이 sum에 대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um 변수는 이렇게 다시 0으로 바뀌겠네요. printf 마지막 문장 실행을 하면 3. 현재 sum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 보세요. 0.0 출력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 보면 정확한 답을 알 수 있겠죠? 앞의 문제에서 11분의 1, 12분의 1, 13분의 1을 더하면 결과값이 0이 나왔었죠. 이것을 0.3으로 출력되게 하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식에 있는 이 숫자 값을 1.0, 11.0 이렇게 고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있었죠. 형 변환 연산자. 그래서 1을 더블로 캐스팅하게 되면 1.0이 되니까 실수 나누기 정수가 되면 컴파일러가 둘 다 실수형으로 변환해서 계산을 하고 결과값도 실수형이 되죠. 이렇게 형 변환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썸에 0.25116이 저장되게 하면 해결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좀 많았죠? 이제까지 기초를 다져놓고 다음 시간부터는 프로그램을 짠다는 개념의 제어문을 소개하기 위해서 할 수 없었어요. 다음 시간엔 제어문 중에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if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See you again next time.